네, 안녕하십니까.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85번째 강의 청화자기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순치제까지 했었죠. 그래서 강의제 때는 이제 그 제위 연수도 길고 해서 60년 정도 했죠. 61년인가. 그래서 20년씩 끊으면은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청화자기는 수량도 좀 되고 페이지 수도 좀 되고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강건성세인 강의 옹정 걸륭만 지나면 나머지는 그냥 쭉 흘러갑니다. 자, 오늘 강의 청화자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1662년부터 1722년이니까 거의 60년, 61년이죠.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청화작의 뭐 으뜸이죠. 뭐 말해서 못할 그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청때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을 통틀어서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시초를 만들어낸 사람이 강희입니다. 뭐 도자사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강건성세라는 거는 강희, 옹정, 걸륭 때의 영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짝 읽어보면 청화자기의 으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청때 자기발전 절정기에 위치해 있고 제작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색이 아름답죠. 취모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색택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질도 굉장히 좋아서 단면이 찹쌀떡 같다. 그래서 나미태 같다 이럽니다. 태가 이제 태질이고요. 남이라는 게 이제 쌀미자잖아요. 미는 나미의 나자가 이제 찹쌀입니다. 찹쌀. 나미가 찹쌀입니다. 그래서 나미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후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있고 유면은 반들반들 부드럽고 뭐 이런 내용은 자 여기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드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청화는 뭐 국산 전료를 사용했다. 색은 청록색이 위주고 이런 이제 문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형은 또 여러 가지 기형이 있죠. 봉추병도 있고 병화고도 있고 쭉 있습니다. 제위가 61년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요렇게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화면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전기의 청화자기. 강의 전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 19년 이전을 가리키는 거, 1680년 이전을 가리키는데 이 시기의 청화자기는 이제 순치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순치뿐만 아니라 이제 강의 초도 명대의 유풍을 좀 있습니다. 유태라든지 조영, 회화가 명대 유풍을 간직하고 있고 태와 유부터 보시면 태가 후중하고 거칠고 대충 처리를 했는데 순치에 비하면 단단한 느낌을 든다. 그리고 이제 굿바닥이 거칠고 요사라는 거는 이제 그 요에서 나온 모래 받침이죠. 모래 받침 같은 모래가 묻어 있고 노태는 화석형 현상이 있다. 그리고 유면은 기름지고 윤택하며 청색기가 있다. 그리고 유면에 종아니즘이 있고 구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말 청초는 다 그렇죠. 황갈색유를 씌웠다. 네, 그리고 이제 조형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자주 보인다라는 거고 청료는 국산 전료를 위주로 했다. 그래서 발색이 침착하고 회남색과 흑남색이며 몽롱한 종류 외에 파란색도 있고 청백색을 띈다. 네,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양도 강의 전기 청화자기의 문양은 순치의 유풍을 좀 보유하고 있다. 호방하고 거침이 없는데 예스럽고 질박한 것과 정교한 것, 섬세한 것이 병존한다. 그리고 이제 후태의 병류나 완반에는 여전히 평도수법에 회하여서 평도수법은 그냥 옆 평면에다 그리는 거죠. 도안이 딱딱하다. 산수문은 보통 피마준법을 사용하는데 피마준법이라는 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준법이라고 하는 게 주름진 준자거든요. 그래서 식물 중에 피마가 있는데 피마의 그 접혀진 부분 같이 이렇게 산성 문양을 그릴 때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돼 가면 산맥 같은 거, 큰 바위 같은 걸 그릴 때는 이제 부벽준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어 내린 듯한 그런 이제 질감을 나타내는 거죠.
산봉우리는 농필이나 단필로 칠해 덩어리 모양을 이고 근사는 짙고 원사는 연하게 그리는 거죠. 화해문은 선조가 모두 거침이 없고 호방한 편이며 사용된 색은 비교적 무겁다. 그래서 어떤 도안은 흰 공간을 작게 남기고 전체를 침착한 흑남색의 도안 화문으로 가득 시유를 했다. 문양에는 이제 운용문, 화조, 어충, 산수, 누각, 인물문이 많다. 그리고 복자나 숫자, 길상 도안이 활용을 출연하며 문양과 이제 식구 글 쓴 것이 이제 종종 함께 결합을 한 이제 문양이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때 전기의 청화자기의 관지는 명확히 이제 강인연제관을 쓴 것이 외에는 간지기념관을 많이 썼습니다. 간지기념관이라는 건 이제 대청 을사년제 이런 거죠. 을사년은 이제 복기에 보면은 강희 4년이니까 1665년 작품이다라는 거고, 대청 정민연제 그럼 강희 6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명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깥에 테두리 쓴 것이 많고 세금당, 중화당 같은 것이 많습니다. 중화당 특히 외우셔야 되죠. 중화당이 가장 많이 나오죠. 중화당은 강희제가 머물던 전각을 중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희 개축년에 중화당에서 썼다 이런 얘기죠. 개축 중화당제. 요 관지는 아주 유명한 관지입니다. 모방 관지도 많죠. 그래서 전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기로 넘어가면 중기부터는 조금 이제 내용이 많죠. 이제 중기부터가 이제 절정으로 가는 겁니다. 강희의 특색은 이제 중기의 때 많이 나타나고요. 또 후기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말년이죠. 강희제 입장에서는 말년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옹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강희 중기의 치하는 또 19년에 어효창이 이제 대규모로 번주하기 시작하는 기점으로 시작해서 강희 40년, 170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화자기는 최고 성숙한 단계, 까우펑치라고 해서 고봉이라고 합니다. 고봉, 높은 산맥의 꼭다리. 그러니까 이제 최고봉이라는 얘기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갔다. 관요민요가 다 똑같다. 그 정도로 이제 질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역시 사용한 청료는 이제 최고의 국산 전료, 절청이죠. 과학적 방법으로 처리로 아주 수비라 이제 이렇게 맑게 만드는 거, 수비를 잘 했고, 그래서 이제 화법도 수묵 산수화의 분수, 준념, 서양화의 투시기법을 써갖고 이제 먼 데는 작게 보이고 이제 가까운 데는 크게 그리는 그런 이제 기법을 가리키고요. 화면이 이제 사실감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분수는 묘사한 구룩선 안에 함수량, 물을 머금은 이제 양이 80에서 96%의 청료로 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가 메꿀 전자예요. 색을 메꿔 갖고 이제 칠하는 것을 분수법이라고 하고, 주는 주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결의 결, 주름이나 음양을 나타내는 건다. 산과 바위의 주름을 농담이 서로 다른 청료로 설체해서 설체도 위에다가 그냥 칠하는 겁니다. 표현했던 것이다. 이런 회화기법은 농염하고 호방한 문양이나 담화하고 섬세한 도안을 막론하고 이용이 되었다. 그래서 원산 근수에 첩첩이 우뚝 솟은 산봉오리, 자유분방함과 고상함, 변화무쌍한 음양, 드문드문 성기거나 빽빽히 무성한 것은 막론하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조용과 품종은 모두 청화자기 제작의 절정에 도달하며 화사하고 새파랗게 청신하고 명쾌한 색조와 층차가 분명한 색깔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에 보기 힘든 것이다. 이제 절정에 다다랐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써보면 첫 번째 태화유. 강희 중기 청화자기의 태질은 수비가 잘 됐다는 거죠. 수비라는 게 이제 걸러내는 거거든요. 잘 걸러내기 때문에 잡티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색이 새하얗고 섬세하며 태골, 태의 뼈대는 전보다 얇고 딱딱 아주 단단해졌다라는 거죠. 중량도 전기보다는 약간 이제 가벼우면서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태체가 비록 후박, 그러니까 이제 무겁고 얇은 거에 구분은 있지만 설사 박태라고 해도 여전히 몸체가 무거운 특징은 있다. 강희 전기의 태체는 순치 때의 후중한 무거운 특징을 탈피하지 못했지만
중기에 대해서 점차 얇게 변하고 옹종 때는 뭐 엄청나게 얇게 되는 거죠. 강의 청화장에는 되게 번조가 매우 정치하다. 정치라는 건 이제 정확하고 아주 똑바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공은 가장 먼저 태체의 정량함과 성형 기술이 능숙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굿바닥의 처리가 섬세하고 둥근 미꾸라지 등 니추베의 형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강의 때부터. 아까 우리가 나밑에, 니추베 이런 용어는 이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굿바닥이 밑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옥션하면서도 매번 보여드렸죠. 니추베 하면서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노태 부분은 희고 곱고 윤인하고 화석홍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왜? 화석홍이 안 보였다고 강의 때 만들었는데 화석홍이 안 보인다고 새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수비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 철분 성분이 그만큼 빠져 있는 거죠. 철을 잘 걸러냈다 이런 거. 자, 걸륭대, 옹종 때 걸륭 때 가면서 강의 때도 그랬겠지만 이 진암철 같은 걸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했었잖아요. 진암철로 막 흙을 막 이렇게 하면 쇠붙이 같은 게 달라붙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다 걸러냅니다. 쇠덩어리 같은 얇은 애들을. 그러니까 뭐 이 도자기의 태질이 하얄 수밖에 없죠. 잡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연부에는 이제 장배규를 씌웠으며 구부에 황갈색을 씌운 기물은 많지 않다. 이 장배규와 황갈색은 좀 틀립니다. 장배규는 저기에 풀장자인데요. 풀처럼 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황갈류는 황색이 나는 거고 장배규는 이제 허연 색깔이라는 겁니다. 자, 강의 중기의 청화자기의 유색은 분백색이 위주고 장백색도 있다. 분처럼 하얀 색깔이 있다는 거고 이제 장이 들어가서 조금 이제 좀 미색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분배규는 소송 온도가 약간 높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면의 결합이 긴밀하고 경도를 보다 높게 한다. 장배규는 소송 온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유질이 약간 푸석푸석하게 보이며 태체도 얇고 가벼우며 질도 단단하지가 않다. 그러나 이들 둘의 유면은 모두 강의 전기에 비해서는 유층이 얇다. 잘 소송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조형은 이제 강의 중기 조형은 가희 양식이 무리를 이루고 품종이 많아서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명예, 선덕, 가정, 만력 3조와 비교해서 그를 넘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청대 조용의 근원을 개창했다. 그러니까 강의 중기 때는 이제 무물부재라고 가정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력 때도 그렇고 무물부재라는 게 이제 없는 것이 없다. 근데 그 이후 그때를 뛰어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없는 게 없다. 역시 모든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계의 완반, 배병, 호, 주자, 로방, 항발준, 필통 고루 제작이 됐고 필통이 또 상당히 많죠. 강의 때 순치일에 출연한 신형의 장군호, 그 다음에 장군관이죠. 화고, 그 다음에 양로, 뭐 통영병, 필통 등도 이 시기에 더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청화자기의 조형은 이미 전기의 기형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봉추병. 원래 봉추병은 이제 그 방망이를 닮았죠. 남부 지방에서 쓰는 방망이를 닮아서 봉추인데 요런 모양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요런 모양.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의 전기에는 요런 모양이 됐다가 봉추병을 다 늘어놓은 거죠. 강의 중기 때는 요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후기 때는 아주 이렇게 이게 좀 빵빵한 형태로 되고 또 후기에는 요렇게 이제 구연부가 접시 모양으로 반구병 형태를 이루고 또 5번은 이제 옹종으로 넘어가면 요렇게 뾰족하게 여기 그 목 부분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옹종 때의 스타일이고 여기까지가 강의 때의 전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봉추병이 있는 거죠. 사방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래는 사방병인데 윗도리가 이제 윗부분 목 부분이 봉추병을 닮았다고 합니다. 원봉추병 이런 게 원봉추병이죠. 원봉추병 스타일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옹종 시기에는 이제 경봉추병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가리킵니다. 그거랑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방봉추병이 있는데 이 방봉추병은 그냥 방병, 사방병, 방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방병인 꽤 많고 특징은 이제 바닥은 방형의 구부라고 있고 오목한 바닥은 시유가 되어 있습니다. 북경 고궁박물관에 있는 청화 산수 어가락도 방봉추병이 있는데 이런 류의 대표적인 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추병이 있는데 유추병은 입이 작고 입술이 둥글다. 목은 세장하고 복부는 둥글고 평저에 무유, 유약이 없고 굽에 시유된 것이 있습니다. 그 평저의 태가 유와 만나는 곳은 미미하게 깎아서 노태가 원을 그립니다. 요게 제가 이제 사진이 좀 있는데 시청각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죠. 네, 여기 있습니다. 요런 형태가 유추병입니다. 요런 형태가 유추병이고요. 입술이 동글고 이게 길고 여기 이제 유추병. 그러니까 이제 기름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태 바닥면에 유약이 없고 평면 평저입니다. 평저. 요 유리 유추병의 어이구. 아이고. 자, 유추병의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인민폐로 46만 RMB입니다. 성교과가 강의 이렇게 읽어보면 청강의 유리홍 서수 직경 유추병이라고 써있죠. 유추병 직경 장경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46만 RMB가 돼 있고 요게 굽부분 네. 네, 굽부분이 요렇게 애쓴다 진짜 아이고. 굽부분이 이렇게 노태가 됐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동글게 돼 있죠.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청각 보여드렸고요. 그런 모양의 유추병. 유추병이 안 나와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입이 작고 입술이 둥글죠. 목은 세장하고 길고 복부는 동글고 평저에 유약이 없죠. 네, 굽에 시유된 것이 있다. 평저와 태가 유가 만나는 곳을 미미하게 깎았죠. 아까 노태가 원을 그린다. 형태가 기름 짜는 공방에서 사용하는 유추를 닮았다. 그래서 유추병이 이름이 있습니다. 네, 우선 강의 때에 나온 병이고요. 네, 제가 하나가 있다가 소장하고 있다가 네, 아주 대소장가한테 뺏겼습니다. 뭐 좋은 가격에 가져가셨죠. 뭐 싸게 가져가셨어요. 제 거를. 자, 그리고 이제 발제병이 있죠. 발제병은 이제 몇 개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제병. 여기도 발제병이 안 나와 있네요. 발제병은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강의 때 출연한 신기영입니다. 신기영입니다. 기영이 고졸하고 품격이 독특하고 그런 겁니다. 발제병이 자, 요런 형태가 아이고 이거 요런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공부니까 요런 형태가 발제병이죠. 요게 발제병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발제병입니다. 발제병. 네, 화면에 담았으니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발제병은 이제 올방개가 발제죠. 한자로. 저기 땅 속에서 나오는 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예전에 그 허쉬 초콜릿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입니다. 네. 강의 때 신출연했다는 거 체크하시고 딱 나오면 강의 그럼 그래서 이게 이제 쌍권이죠. 쌍권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권관지가 강의 초기의 관지죠. 쌍권과 싸우는 쌍권관지. 그리고 이제 납작한 복부에 굽이 있고 또 화고가 있습니다. 화고는 뭐 유명한 화고니까 여기 화고가 다 나와 있는 거죠. 화고의 형태입니다. 요 화고를 잘 보시면 자, 쭉 나오다가 볼독하다가 아래가 이제 외반하죠. 이렇게 굽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봉황의 꼬리 같다고 그래서 복미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복미준입니다. 그 이제 입은 나팔 모양에 하고 있고 목이 점차 쫄아들다가 복부는 볼통하고 아래로 졸아들다가 굽바닥이 외반한 것도 있다. 그래서 구경과 적경이 대략 비슷하다. 그래서 입과 목이 외반하여 봉황의 꼬리를 닮았기 때문에 복미준이라고도 부른다. 저부는 유저나 무유평저입니다. 이충굽을 한 것도 있고요. 네, 이충굽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릇에 대소가 있는데 큰 것은 2m에 달하고 일반적으로 20cm가 많다. 자, 관음준이 있습니다. 관음준은 여기 그려 있는 게 관음준인데 관음준이죠.
관음주는 어깨 부분이 이제 이렇게 딱 있다가 구연부는 매병보다는 이제 구연부가 크고 어깨 부분에 있다가 쭉 내려오다가 외반합니다. 그래서 요 관음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음병이라고도 하는데 강의 때 전형적인 기형입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기형 중에 하나가 관음병인데 형태가 관음에 손에 쥔 병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관음병입니다. 네, 그리고 요령주는 이제 제가 또 보여드렸죠 몇 번 지추병이라고 합니다. 요령병, 요령 형태죠. 이제 위로 손잡이 잡고 딸랑딸랑 종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령병, 지추병이라고도 하며 강의 때 유행한 기형입니다. 작은 입은 미미하고 외반하고 목이 깁니다. 예, 그래서 요령과 매우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름을 요령병이라고 합니다. 자, 청화 동치 유리용 제품이 많죠. 청화도 있고 바닥에 대천 강인현재 6차 해서관이 있습니다. 매우 진귀한 관효자기입니다. 요령준 관효자기라는 거. 그 다음에 사과준이 있죠. 사과준 몇 개 보여드렸죠. 제가 평과준이라고 합니다. 평과준이고요. 네, 평과준입니다. 꼭다리가 있는 사과도 있고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는 사과도 있습니다. 꼭지를 딴 모양이죠. 네, 그것은 이제 수라고 그래서 그 필세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도 일종의 수라고 설명을 드렸고 청대 간이식의 전형적인 기형이고 사과 모양이 있다. 그래서 평과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 한자를 보시면 평과준이죠. 평과. 평과가 사과예요. 중국말로. 핑구어라고 합니다.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평과준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평과준. 자, 그 다음에 비파준이 있습니다. 비파준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예, 강의 때는 비파준이 좀 길고 옹종 때 가서 조금 이제 낮으면서 이렇게 목이 더 들어가 있고 아직 걸륭 때는 아주 모가지가 아주 짧죠. 짧으면서 정말 기타 형태가 된 거죠. 요게 기타 같네. 그죠? 예, 요게 비파라는 거는 이제 기타와 비슷한 타악기의 일종입니다. 중국 악기죠. 예, 그런 형태가 이제 있고 향로. 요런 이제 발형로. 제가 그 균요 발형로를 보여드렸죠. 얼마 전에. 이렇게 주발같이 생겼는데 이제 로가 된 거죠. 주발같이 생긴 로. 그걸 이제 발형로라고 합니다. 향로. 자, 필통 워낙 많이 보셨고요. 네, 거기 화면에 담았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료는 이제 코발트죠. 코발트는 국산 전료, 절청이다. 재련이 극히 순정하며 새파랗고 밝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청람색이다. 자, 그리고 층차가 많고 색 차이가 많고 필법이 분명한 특성을 보인다. 청료는 침착하고 가벼운 느낌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문양편을 보면은 문양에 대해서는 뭐 이미 명나라 때에 모든 문양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강의 중기 청화작의 문양은 소재가 광범하고 내용이 풍부 다채롭다. 명말 청초의 화가인 동기창, 진홍수, 위반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구도가 자연스럽고 경지가 뛰어나고 심원하다. 그래서 이제 산수문이 많이 유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등왕각서, 적벽부가 있고 삼국연의, 서상기, 수호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용복문은 이제 운용간주문이 이제 많이 이제 선덕 때부터 영락 때 명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구룡요해, 뭐 구룡이 바다에서 시끌벅적하다. 노해라는 거는 요해죠. 요해. 르 나온데 요해입니다. 해수룡이 있고 교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왕자를 써놓은 게 있고 정면용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왕과 황후가 나오는 걸 이제 용복문이라는 거죠. 용비복무라고 합니다.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춘다. 기품이 있어서 황권과 황희의 고상함과 지존함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용복문이 나오면 이제 제가 용봉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기리는 문양이다. 복문은 운복문, 연합이봉, 단봉조양, 백조조봉이 있습니다. 단봉조양과 백조조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물문이 이제 소재로 한 게 일정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의 때. 관습적인 뭐 영희도, 사녀도, 승려, 뭐 팔선, 승려도는 이제 나한도가 승려도죠. 팔선이 있고 봉신방이나 삼국연의, 수당연의, 수호, 서상기의 역사, 고사와 신화 전설에서 소재를 취했다. 그리고 문왕방연도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말 때 문왕방연은 뭐냐면 문왕이
주나라 때 문왕이 이제 현명한 신하를 찾아가는 저거죠. 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제 그 강태공, 예, 강태공을 말하는 거고, 공성계 목란종군, 뭐 목란종군의 이제 목란은 그 예전에 그 만화 영화에 뮬란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뮬란이 바로 목란입니다. 뭐 주처 참교라는 중림칠연도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화면에 좀 담았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인물문에 대한 문양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사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사녀도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타래머리라고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머리를 이제 얹힌 걸 타래머리라고 그러죠. 높이 솟고 얼굴이 풍만하며 눈썹이 초승달 같고 입술이 붉은 점 같으며 모습이 단정 진중하다. 요 문양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목매도, 네, 사녀도 할 때 목매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산수도는 이제 풍광과 원산 군수를 이제 분수법으로 잘 인물을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벽준과 피마준의 기법도 설명을 드렸고 분수법이 있습니다. 자, 금수는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새하고 이제 동물을 가리키는 거죠. 숫사자, 기린, 독각수. 독각수는 이제 뼈가 이마에 뿔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숫사자, 기린, 독각수를 삼수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때 이제 독특한 화면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해도하고 화조문은 뭐 널리 유명한 거고, 서법은 자, 그래서 과거제도의 개혁으로 청와제하기에 많은 허다하다는 건 이제 많다는 거죠. 문인 생활을 반영하는 시사가 출연하며 부루의 명부, 부는 이제 글을 쓴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출사표는 유명한 출사표가 이제 제갈량이 후주인 이제 그 유비의 아들 유선을 이제 유선한테 전쟁에 나가는 이제 출사표를 써둔 게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주 득현 신부라고 그 성스러운 이제 주군이 현명한 신하를 얻는다는 그런 글귀고요. 적벽부도 이제 유명한 적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양으로 나와 있고, 자, 관지부터는 이제 관지까지는 하겠습니다. 관지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관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중기 청화자기의 연호가는 강의 10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해서 이제 본조 연화관을 쓰는 제도가 됐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발제병에서 봤었던 쌍권관지가 예전에 이제 강서의 순무로 있는 그 현감이 감히 그 황제의 연호를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강서의 불량현에 있는 관리가 그 금지를 시켜가지고 관지 안에 아무 글도 없는 거죠. 관지가. 그래서 그 쌍권, 뭐 쌍원하지만 그 쌍권을 두른 관지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기 이후부터는 연호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세하는 기물 중에 대천 강인현제 관지가 기물은 중기 이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쌍권 관지는 초기다. 그리고 쌍권 관지에다가 이렇게 관지를 쓴 것은 중기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권이 좀 큰 편입니다. 쌍권이 큰 편이고 또 삼행으로 가로쓰기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강인현제 관지는 해서체고 전서관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효자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관지는 바닥에 내심에 쓰고 자체가 글씨체가 뛰어나고, 자, 여기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큰 대자 쓸 때 오른쪽 변이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희자가 밑에 마음 신변이 점이 4개가 점점점점 그냥 무심하게 점점점점 쓴다고 말씀드렸고, 연자가 특색이 연자의 대부분이 그 가운데 윗부분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천 강인현제 관지입니다. 관효관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당명관이 있는데 항풍당 박고제, 경외당, 편석 등의 당면이나 제명이 있습니다. 항풍당 같은 건 기억하시면 좋고요. 항풍당 박고제. 네. 관지편에서 제가 다 그래도 설명을 좀 나름대로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풍당, 중화당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경외당까지.
글씨체가 일반적으로 해서체이고 서법의 우열의 차이가 극히 없고 별도로 추엽, 낙엽관지라고 그러는 거죠. 단용, 용이나 단리, 단학, 화형, 물형 이런 것이 이제 기물의 바닥에 그린 기호관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짱가몽 도썰 85번째는 강의제, 강의 청화자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2시간이면 85번과 86번이면 이제 강의 때 것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록이나 중국 책자에 있는 도자기 사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85번째 도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86번째는 강의 후기의 청화자기부터 사진에 나온 그림까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가몽 도썰. 저도 요새 조금 힘들고 그래서 좀 영상을 좀 늦게 찍었는데 부지런히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가몽 도썰 많이 시청해 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85번째 도썰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 후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